들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이덕희 선생의 책, 이 책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의 6장 생활비와 부동산 투자라는 제목을 붙인 부분인데요. 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생활을 유지했을까? 사실 궁금하죠. 왜냐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일종의 먹고 사는 문제를 생업으로 해결하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서의 후원이나 이런 걸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은 독립운동할 여력, 시간이나 노력을 거기에 따로 쏟을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독립운동에 전념을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결국 주변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의 뜻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은 검소하고 그 원래 목적에 맞게 그 지원받은 돈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일종의 도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주 일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동포들의 후원을 받아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백년 전쟁 영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백인 미녀들하고 놀아났다라는 식으로 비난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한승인이라는 사람이 독재자 이승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1984년에 1월 서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승만이 생업을 가진 일이 없는데 화려한 생활을 하고 다닌다. 이 돈이 결국 어디서 난 거냐? 결국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 그 동포들의 활동을 자기가 가로챈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덕희 선생이 이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챕터 하나를 생활비와 부동산 투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 그 하와이에서 생활하면서 후원자들이 후원받은 돈을 얼마나 꼼꼼히 기록하고 그 용도에 맞게 활동을 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그 상황, 예컨대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받고 부동산을 어디 거를 얼마에 사서 또 시간이 가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또 무슨 활동을 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썼는데, 주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그 활동을 후원한 단체는 크게 봐서 세 가지 단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미위원부, 대한인 동지회, 대한 부인구제회, 이 세 단체. 이제 부인구제회는 그 여성들 모임이죠. 그 여성들 모임이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후원을 했고, 대한인 동지회는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을 후원하는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체이고, 구미위원부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성금 같은 것을 모았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쟁점이 구미위원부에서 모은 돈을 왜 상해 임시정부로 안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논쟁이 됐었고, 그 논쟁의 중심에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될 때는 당연히 보내야겠었겠죠.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활동을 하다가 때려쳐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탄핵을 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해에 있는 분들은 그 미국 쪽에서 오는 돈은 왜 안 오느냐 하는 얘기, 또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 활동을 그렇게 발목을 잡는데 돈만 요구하는 문제를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승만의 활동을 둘러싼 돈 문제의 하나의 중심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을 보여주는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덕희 선생이 책에서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1924년 3월 29일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가 맞으면 너무 반목이 심하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게 1922년 9월이죠. 하와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25년 3월에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은 1924년이니까 하와이에 돌아와서 임시정부 대통령을 그만두고 하와이에 돌아와서 탄핵이 되기 전에 이제 상해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돈 문제에 관해서 이승만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상해에서 오는 편지마다 제정하고, 여기서는 가는 편지마다 조직하여
서로 끝이 없으니 피차의 형편을 모르고 이와 같이 하는 중에서 장차 오해가 생길까 염려하여 이 편지를 국문으로 소상히 씁니다. 우리는 본래 저축한 재정도 남에게 취대할 곳도 없으며 남에게 빌릴 곳도 없으며 다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실을 들어 동포에게 청구하여 아니 주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못하고 주면 꼭 그 일에 쓰고 그대로 알려주나니 이것은 아주 정한 전례라 다른 수가 없나니 아주 이런 줄 아시고 다시는 사사 비용이나 운동비나 보내라고 요구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을 들어보면은 상해에서 이런저런 일로 돈이 필요하니까 이승만한테 미주 교포들이 낸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돈은 없고 우리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그런 일들에 관한 사정을 동포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도와주면은 그 일에 쓰는 것이고 돈이 없이 안 모이면은 그 일도 못하는 사정이니 자꾸 상해에서 상관도 없는 일을 하는데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편지를 이승만이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교포들을 위해서 예컨대 뭐 한인 여학교를 만들고 한인 기독학교를 만들고 한인 교회를 만들고 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러저러한 용도로 우리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십시일반 객출해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말이 동의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돈을 모아서 그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거를 보고 상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승만이 무슨 돈이 있어 저렇게 자꾸 돈을 쓰느냐. 우리도 좀 그 돈 나눠 쓰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이러하게 내가 돈을 쓰고 있으니까 상해에서 하와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돈을 보내라는 얘기를 이제는 좀 그만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돈을 풍족하게 교민들로부터 막 돈을 받아서 막 썼다라는 얘기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고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정리하는 문건도 있어요. 1923년에서부터 24년 사이에 회계수첩, 파이낸시즈라고 제목이 붙은 그 회계수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1923년 제뉴얼이 1월부터 1924년 디셈버,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에 자기가 돈을 어떻게 썼냐 하는 것을 정리한 그 수첩 같은 기록이 있고요. 그 기록을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이 후원하는 돈을 절대 함부로 뭐 기록도 없이 영수증도 없이 막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고요. 이게 불행히도 딱 요 기간만 존재하고 앞이나 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록이 없는 기간에는 돈을 함부로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록을 마찬가지로 쭉 했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전해지지가 않아서 확인이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예컨대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그 회계수첩에 나온 겁니다. 구미위원부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구미위원부에서 1923년 1월부터 1924년 1월까지 비정규적이지만 매달 평균 100달러를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는 대한 부인 구제회로부터 23년 2월에 20달러, 6월에 25달러를 받았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하와이 섬 합의 부동 동포 30명이 1923년 2월 16일에 25.05달러를 보내줬다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자기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 여학원, 한인 기독학원, 한인 교회, 한인 기독교회 이런 것들을 짓고 확장하고 하느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이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동지촌 활동도 하죠. 그래서 동지촌 활동을 하다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타격도 받고 뭐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서 특히 이덕희 선생은 하와이에 오래 살면서 하와이 주정부에서 일을 해서 이승만 당시에 구체적인 그런 그 부동산 등기부 같은 것을 다 뒤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자면 돈을 띄어먹지 않았던 사실을 아주 꼼꼼하게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승인 같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 교민들의 돈을 뭐 함부로 유용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승만의 실제 상황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해에 있는 분들이 온갖 추문에 휘말리잖아요. 그 뭐 러시아에서 혁명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뭐 김립이라는 사람이
돈을 뭐 떼어먹었네 안 떼어먹었네 뭐 온갖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만주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의열투쟁을 했다, 무장투쟁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그 만주에 있는 한인 주민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는 문제들이랑 비교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깨끗하게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교민들이 후원한 돈을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쓰고 그 기록까지도 잘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